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설한 채널의 첫 영상이니까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저의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도 근무했었고 학원에서 강사 생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나 모의수능, 출제에도 참여를 했었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도 집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흔히 말하는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공부에 따른 효과도 서로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 수능에서도 그렇고 국어에 대한 변별력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영어는 이미 절대평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고요.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국어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개설했는데 이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대충 5분에서 10분 정도의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영상에 대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건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댓글을 잘 활용해 주시라는 거예요. 댓글을 활용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당되는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제가 올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나 아니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나 국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올려주시면 제가 수합을 해서 또 따로 이거를 영상으로 될 수 있는 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국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어에 대한 내용이 다 합쳐져서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공부하면서 또 수능을 대비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수능 시험에는 어떤 지문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몇 년 전에는 막 사설학원 업체에서 쪽집게로 이런 작품이 나온다라고 해서 실제로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설학원 강사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유가 얼토당토 않는 이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수능에 출제 들어갔던 위원들,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학력평가 출제에 들어가서 지문을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작품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할 때는 특히 이거는 고3 학생들이나 아니면 N수생들한테 유리하겠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수능이. 이 친구들이 한 번 더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출문학 작품 목록이에요. 2000년대부터 2019년까지 과제하는데, 자, 너무 많죠? 자, 대충 보면은 작가들 한번 보세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정지용, 현진건, 박태원, 이문구, 김승옥 등등등, 김시습. 자, 우리가 대부분
익숙한 작가들이 나오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2014년에서 2019년까지의 각 장르별 작품들을 보세요. 쭉 보시면 유치환, 김춘수, 이육사, 소설에서는 박안서, 현진건, 시가에서는 김인겸, 일동장류가, 정철 등등. 자, 익숙하기도 하면서 또 그렇지 않은 작가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도 가져왔는데 보시면 최근에 나온 것과 비슷하게 김수영부터 시작해서 이육사, 신석정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박태원, 이태준, 김유정. 그 다음에 고전 작품에서는 정극인, 상춘곡 유명하니까요. 면항정가, 춘명고, 만분가. 그 다음에 요 뒤에서도 호질, 운영전, 장마 등등 익숙한 작품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작품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나오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선정 기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뭐일 것 같으세요? 바로 문학성입니다. 문학성. 자, 이제 문학성이라고 하면은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쵸? 문학성. 이것도 문학성이 있는 것 같고, 저것도 문학성이 있는 것 같고, 다 문학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문학성이 있는 작품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연구 자료가 많다는 겁니다. 연구 자료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되었다. 연구가 많이 되었다는 말은 연구자들이 이 작품과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썼다. 관련된 논문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생각해 보면은 이걸 의미하겠죠. 최근에 나온 작품보다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근에 나온 작품보다는 연구기간이 오래된 예전 작품들이 더 출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최근 작품들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품에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지 확실하게 판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나온 작품들은 최근에 나온 작품보다는 충분하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가치가 있고 문학적인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최근 작품은 보통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예전 작품은 당연히 그 이전인 1980년대 이전 작품 위주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째를 보면,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때는, 논문들이, 각 작품마다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또 이 작품은 중요한 논문들이 많은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런 문학성이 높은 작품들을 추려서 놓은 것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바로 이런 문학성이 높은 작품을 추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번째 보면은 국어에서는 총 현재 12종의 교과서가 있고요. 문학에서는 총 10종의 교과서가 있어요. 여기 안에 우리가 배우는 전국의 학생들 배우는 문학 작품들이 들어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작품들 중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최소 2번 이상 나오는 작품들이 있겠죠. 그 작품들이 2번 이상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가면은
이런 국어나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한 번에 모아놓은, 중요 작품만 모아놓은 참고서들도 있어요. 혹시 여유가 되시면 그것도 사가지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작품들을 봤을 때, 수능 출제 작품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익히 아는 작가들이 많았죠.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되고 문학성이 높은 작가라는 뜻입니다. 수능에 이러한 작가들이 대부분 출제됩니다. 자, 두 번째 지문 선정 기준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교육성이에요. 교육성. 자, 이것도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자, 내용적인 교육성과 작가의 이념적 경향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적인 교육성은 뭐냐면 작품의 해당 작품의 내용이 수능을 푸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자, 우리 학생들에게 뭐 해야 돼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작품의 내용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불륜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뭐 등등 이렇게 학생들이 읽으면은 교육적으로 혼란이 있고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작품에서 작품성이 문학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배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작품 자, 많이들 알고 있죠?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문학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서 논문도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출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왠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무진기에 나오는 인물이 남자 주인공이 무진이라는 도시에 내려와서 시골에 내려와서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불륜 관계에 있는 내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무진에서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다시 본인이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가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내용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작가의 이념적 경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들어볼게요. 자,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서정주라는 작가예요. 이 작가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쵸? 우리 문학 작품에 되게 많이 나오고요. 교과서에서도 나옵니다. 이 서정주라는 작가는 문학적 가치가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평론가들이 얘기하기에도 우리나라 국어의 아름다움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한 작가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정주의 작품이 수능에 출제가 한 작품 출제되는데 지금까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서정주라는 작가가 뭐이기 때문에 친일파였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서정주의 작품이 수능에서 한 작품 나왔는데 이 출제된 한 작품도 서정주의 이념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작품입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작가의 이념적인 성향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긋나기 때문에 출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방금 예를 든 친일파의 작품이거나 아니면 북한 출신의 북한 작가의 작품들, 자, 요런 작품들은 대부분 특별한 인이 아니고서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지문 선정 기준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뭐냐면 바로 시사성이에요. 시사성. 자, 시사성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작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라고 하면 이 당시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수능이 출제되는 그 해당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20년의 상황을 확인하면 되겠죠? 보통 수능이 11월, 근데 올해는 이제 바뀌어서 코로나 때문에 12월로 바뀌었겠죠? 어쨌든 12월 초에 수능이 이루어진다 하면 수능 출제진들이 대부분 한 달 전에 들어가니까요. 10월 말에서 11월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의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슈들을 반영해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많이 가끔씩 부각되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북한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 해에 북한과의 관계가 대단히 대립적이고 힘들다. 그러면 북한과 관련된 작품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일본과의 관계, 역사적인 이슈. 자,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적인 이슈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 선생님이, 제가 지금 아이패드가 아니라서, 마우스로 쓰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 문화재 약탈이나, 아니면 예전에, 지금은 조금 사라졌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북공정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자, 이런 사회적인 이슈, 혹은 지금으로 따지면, 올해로 따지면, 지금까지 상황을 따져볼게요. 코로나 관련돼선 뭐와 관련된 거죠? 우리나라의 의료시설, 의료체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거와 관련돼서 여야 간에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요런 거와 반영돼서 이거와 관련된 문학 작품이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시사성은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 비문학에 있어서, 비문학 지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두 가지 지문 선정 기준과 함께 더 플러스해서 시사적인 거를 같이 본다면 작품을 선정하는데 작품을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수능에서 지문 선정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요렇게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미쳐요. 당연하겠죠. 이제 수능이라는 것은 고3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작품들은 주로 교육성과 문학성이 있는 교과서에 있는 위주의 작품들 주로 거기에 출제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수능은 누가 출제를 한다? 교사가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 교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도 보겠지만 현재 시사적인 상황도 같이 연합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작품을 선정해서 출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지문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선임껏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